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은요, 시름이 깊어져가는 상가시장, 이 상가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상가 현실이 요즘 안 좋아지고 있다, 나름대로 대안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어느 분과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 저희 출연을 해주셨던 대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아니 그분에게 물어보면 되지 어디에다 물어봐야겠냐라는 반문을 해주시길래 직접 전화를 또 드렸더니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대표님을 다 알지만 우리 애청자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셀프 스토리지 IM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대표님 하시는 일도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 상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여쭤보면서 대표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우리나라 상가 부분 또 부동산 부분에 전문가로 또 활동하게 됐는지도 슬슬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상가 공실 심각하다. 저도 주변에서 얘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상황이며 이 원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그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정말 국내에 정말 많은 그 공실을 가진 임대인과 그다음 시행사, 신탁사까지 정말 많은 분들 만나면서 지금 시장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그 공실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실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왜 공실 문제가 심각한지를 뜯어보면 첫 번째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2000년대 그 도시계획 조례가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주거복합 건축물을 지으려면 연면적의 30%를 무조건 비주거 용도,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걸 넣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점점 완화가 돼가지고 최근에는 이 연면적 10%까지 줄긴 했지만 그래도 비어있는 상가가 너무 많은데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동안 공급이 너무 많이 된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문제는 이거고, 두 번째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그 오프라인 기반의 어떤 이런 뭐 상업시설 또는 뭐 상가, 식당 같은 게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뭐 망하거나 잘 안 돼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공급은 엄청나게 많고 근데 수요는 엄청나게 빨리 줄어서 그래서 지금 공실의 상가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진짜 저도 뭔가 건물 하나 올라섰다 아니면 주거지역 하나 생겼다 보면 진짜 상가가 벌크로 쏟아지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메꿀 수 있지 고민이 많았고 최근에는 제가 뭐 출장 갔다가 올라오면서 개포동 지역을 한번 지나가봤거든요. 거기도 얼마 전에 이제 대규모 신축 들어섰잖아요. 완전히 상가가 다 공실이에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것도 강남 한복판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관련 법규에 어떤 이슈가 있었었군요. 그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수요는 더 줄었고 이런 문제가 중첩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올해 1월에 그동안 이제 20% 연면적, 그러니까 주거 복합 건축물의 연면적 20%를 상가 같은 비주거로 해야 됐지만 올해 10%를 줄였어요. 그리고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위에는 아예 상가 시설을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시행된 게 올해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려면 그래도 최소한 1년, 2, 3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까지는 계속 상가가 계속 공급이 되는데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당분간은 공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러다가 또 준주거지역 이상은 상가 안 넣어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어느 동네에는 편의점 한번 가려면 버스 타고 가야 돼.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대표님이시니까 저 비어만 있는 상가, 저 상가 분양받은 사람도 분명 낭패 보고 있을 텐데 저분들에게 나름도 대안도 되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저걸 잘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연출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스토리지 이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계신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것도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셀프 스토리지는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보관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관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
그 집이 좁거나 네. 아니면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어딘가에 보관할 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관 공간을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예.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관소에 들어가서 복도 형태를 지나다 보면 이 여러 개 나눠진 방 이게 이제 자기만의 보관 공간 이 보관 공간에 자신의 짐을 보관하는 게 이 셀프 스토리지 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쉽게 생각하면 약간 고시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고시원. 고시원은 이제 정말 복도만 딱 있고 방이 네. 엄청나게 많은데 예. 거기에 사람이 살잖아요. 네. 셀프 스토리지 소위 무이창고는 하나의 복도가 있고 방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사는 건 아니고 짐을 보관하는 거죠. 이제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는 나름대로 이용하는 지금까지의 층들이 예. 몇 살부터 몇 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나요? 예. 좋은 질문 같습니다. 데이터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 IM박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층을 분석을 했는데요. 네. IM박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25평 이하의 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시는 40대 이하 분들이 개인 보관 공간이 필요하거나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이 셀프 스토리지 무인 창고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대충 윤곽이 좀 그래도 스테레오 타입이 있네요. 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내 집을 널찍하니 자가로 보유하기는 어려운 분들이 나름대로 그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지만 예. 또 나이도 어려서 액티비티도 많고 그래서 뭔가 물건을 보관해야 될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대안이 바로 이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지역에서 이런 그 셀프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계실 텐데 예. 이미 이제 업력도 좀 되시니까 이런 동네가 셀프 스토리지에 대한 이용률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가 어떻게 드러나나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 쪽인가요? 아니면 도심지 한복판입니까? 아니면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근처인가요? 가장 잘 되는 데는 1인 가구가 많은 곳입니다. 1인 가구 많은 거. 특히 신림점 이런 데는 예. 거의 오픈하고 바로 다 와. 뭐 예를 들어 전용 한 60평 정도 돼도 예. 바로 거의 한두 달만 다 차고 그 60평에서 지금 현재 매출이 한 6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이게 지금 70% 찼을 때가 600만 원인데 만약에 거의 8, 90% 차면 지하에 네. 60평에서 매출이 한 7, 800만 원쯤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거기 60평 임대료는 그럼 얼마나 돼요? 원래 한 200만 원 할 것 같은데요. 지하 1층. 아니 그럼 200만 원을 내고 얼마를 번다고요? 이야 대박입니다. 이게 바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뭔가 네. 물리가 탁 튀어서 이런데 2호점 내고 유사한 지역 가면 여기도 또 내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특히 또 1인 가구 중심인 지역이라는 데 확 와닿는 게 좀 안타깝지만 저도 제 지인이 사업을 하다가 약간 미끄러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은 그 처가에 미국에 있는 처가에 다 보내고 본인이 혼자 이제 한국에서 재기하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 돈 믿고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뭐래도 다 화답을 해줘야 돼서 다 청산하시고 본인이 정말 고시원에서 시작하셨거든요. 다시. 근데 문제가 여름에는 겨울옷 들 데 없고 맞습니다. 겨울에는 여름옷 들 데 없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면 뭐가 이렇게 다 쌓여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형님, 이걸 어디다 둬야겠다 했는데 그게 대안이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저도 이제 1인 가구였고 지방에서 올라왔다가 친구 집에 집을 맡겨놨는데 이제 빨리 찾아가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비즈니스는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저기에다가 내 물건을 맡기는 그 프로세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도어락이라든지 사람이 있는 건지 24시간 중에 아무 데나 다 꺼낼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셀프 스토리지 무인 창고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완전한 자동화인 것 같아요. 아예 저희가 이제 관여하지 않고 고객이 저희 어플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 지점과 공간을 선택을 한 다음에 결제를 하면 출입 QR이 발급이 되고 출입 QR을 찍고 들어갔다 나왔다 언제든지 짐을 맡길 수 있고 뭐 보안, CCTV, 뭐 화재 보험 등등 해가지고
완전한 자동화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정말 편리하게 짐을 맡기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대표님네 회사 본사에서 전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물을 또는 관리 프로세스를 요청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는 건가요? 근데 정확하게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 정확하게는 임대인이 계시고 아이엠박스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데 네. 그 임대인께서는 아이엠박스라는 아주 우량한 임차인을 받게 되시는 건데 단 조건이 처음에 오픈할 때 임대인께서 시설비를 지불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대료를 고정 임대료가 아닌 변동 임대료로 받는. 아, 매출에 연동해서? 예. 아. 그러니까 스타벅스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 이거 만약에 예. 제가 예. 어딘가 상가 투자를 했는데 예. 장기간에 공실이 된 게 확인이 됐다. 예. 그리고 옆에도 앞에도 위에도 다 공실이면 야, 이거 당분간 대안 없는데 아, 예. 하면 이거 충분히 한번 해볼 법한데요. 근데 예. 제가 워낙 이런 쪽에 나쁜 예. 사람도 많이 봐서요. 예. 혹시 뭐 시설 투자비 한 예. 10억 받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용 평당 130에서 15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40평 기준으로 하면 대략 5천만 원 네. 정도의 시설비 발생합니다. 다른 그 식음료보다는 훨씬 싼데요. 훨씬 저렴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그냥 단순히 임대차이기 때문에 예. 임대인께서는 관여할 게 아예 없고 그렇네요.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온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네. 실제로 저희 임대인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개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오. 그리고 지금 경매를 받아서 오신 분도 정말 많습니다. 아, 아예 경매받아 상가 확보한 다음에 찾아오신 분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지하라든가 상부층 햇빛 안 들어오는 이렇게 임대 되게 낮은데 네. 여기가 지금 공실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 심각해. 정말 뭐 대안도 없고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유일한 대안이 셀프 스토리지고 셀프 스토리지가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출이 잘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매물 같은 거를 경매를 받거나 예.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실제로 아이엠박스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예. 그다음 최근에 이제 저희가 미팅한 거는 이제 엄청나게 큰 시행사를 만났는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시행사들도 제일 큰 고민이 상가예요. 상가. 예. 예. 근데 이건 약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분양가가 너무 높고 네. 그다음에 주상복합 상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뭐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평생 갈지 네. 지금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런 시행사에서도 연락이 많이 와서 이걸 셀프 스토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 그렇군요. 계약도 많이 했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그건 아예 시행사 측에서 그냥 아예 직접 찾아와서. 예, 예. 하긴 시행사도 부담이 되니까 처음부터 입주민들에게 공간도 제공하고 인근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모델로 셀프 스토리지가 적합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공비가 싸다는 거에 눈이 그냥 확 뒤집어졌는데 예. 주변에 치킨집이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주방 설비 투자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거는 결국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관리단의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이거는 전자동화됐다 해도 되니까 예. 그런 점에서 장점도 있다라는 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의구심 어리게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많이 띄워주십시오. 우리 가끔 그래도 프랜차이즈 업종은 예. 우리 프랜차이즈 뭐 통닭이든 커피숍이든 아예 두 블록 떨어진 저 앞에 있어서 여기는 저희가 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상도에는 있는데 예. 셀프 스토리지도 약간 그렇게 구획들을 좀 배분을 해드립니까? 예.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오픈할 때는 신규 지점에 오픈하면 네. 점유율이 80% 올라올 때까지는 반경 1km 안에 오픈을 하지 않는데 이 셀프 스토리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네. 한 번 점유율이 올라오면 예. 그 다음부터 점유율이 거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점유율이 올라오면 그렇게 거의 5년을 가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 저희가 운영하는 지점이 거의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야, 지금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는 게 없네요. 밑으로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네. 거의 항상 올라가다가 만실되면 100%에서 90%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사 날짜 하거나 뭐 그 임대차 같이 임차에 나갔다 들어오는 그 잠깐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예. 한번 점유율이 올라오면 내려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국 셀프 스토리지에서 좀 고려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80% 되는데 몇 개월이 걸리냐? 네. 뭐 보통 지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3개월이요? 예. 지금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짐을 맡기고 있어서 예. 이런 형태로 지금 대부분의 지점이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비즈니스를 어디 보고 생각해 내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딴의 상황 때문에 네. 야, 이런 걸 내가 공간 사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저도 사업을 생각보다 오래 해왔거든요. IM박스 하기 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 온라인 기반의 회사는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를 못 받으면 이제 쉽게 망하는 게 너무 심해서 오프라인 베이스의 사업을 하자고 검색을 하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셀프 스토리지가 미국하고 일본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예. 그럼 제가 항상 일본 스터디를 많이 하는데 네. 일본 시장이 엄청 큰데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 있고 있다가 이제 그 생각해보니까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 짐을 친구 집에 맡겨놨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보관 서비스가 있었으면 이용했을 건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사업이 엄청 크게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잘 될 거라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랬군요. 그게 이제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도 진짜 기발한 생각 하셨네요. 딱 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류를 읽으신 거잖아요. 약간 그런 건 있긴 한데 이제 그 무엇보다 아, 지금 점포 문의 온지도 모릅니다. 빨리 전화 받으세요, 지금. 저거 문제 아니야. 근데 이 셀프 스토리지를 하면서 생각보다 오래 했는데 예. 그 시장이 그렇게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이 잘 맞물려 있지 않았고 일단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게 결국 셀프 스토리라는 게 부동산 업이잖아요. 네. 부동산 업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딱 맞게 이 업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약간 이게 비슷한 업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첨언을 드리면 제가 영국에 예전에 한 뭐 회사에 컨설팅을 해준 적이 예. 있습니다. 영국인이죠, 당연히. 근데 그분이 독특한 삶을 사시더라고요. 집이 없어요. 아, 예. 어디서 사느냐? 호텔에서만 사요. 아, 예. 1년 365일 호텔을 전전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 약간 장기 렌트로 준 펜트하우스급을 그냥 빌려서 호텔에서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세탁이나 이런 것들도 호텔 컨시어지 쪽에 그냥 어떻게 보면 룸서비스처럼 맡겨가지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사생활이 있으니까 자기 개인 물건도 있고 개인 소지품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예.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 셀프 스토리지가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프리미엄 고객은 셀프 스토리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의도의 한 빌딩에 예. 절반층을 자기 셀프 스토리지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띠띠띠띠 누르고 딱 들어가면 거기에 자기 어렸을 때 물건 그리고 자기가 가끔 뭐 아웃도어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거 갈 때 그거 다 챙겨가지고 차에 싣고 가고 예. 당연히 자기 차도 사무실 밑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파킹이 4-5대 있는데 예. 다 거기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사시냐 물어봤더니 일단 나는 거주는 다양한 동네에서 살아보면서 또 경제를 이해하는 것도 있고 예. 나는 내가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건만 어디에서 잘 보관이 되면 이제 솔직히 집이 필요 없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거 프리미엄 상품도 만들어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술품 보관하는 데도 있고 아, 와인을 보관하는 데도 있고 예.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그분 셀프 스토리에 갔었는데 한쪽에 또 다시 또 한 번 더 도어락을 또 누르더라고요. 예. 딱 들어갔더니 진짜 고가의 이상한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 아셨구나. 그 국내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는 셀프 스토리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완전 초창기인 것 같은데 해외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형성돼 있고 네. 지금 국내도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보관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좀 연장해서 여쭤보면 앞서서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그래도 제일 효과성이 좋았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외곽 지역이라든가 네. 지방의 소도시라든가 네. 또 신도시 거기도 사람들에게 대여하는 공간의 사이즈를 바꾼다든가 형식을 바꾸면 뭔가 매출이 더 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수익성 측면에서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판단됐던 전략들은 뭔가요? 아, 예. 일단은 저희가 고객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은 거의 무조건 잘 돼요. 네. 수도권 중에서 예를 들어 수원을 하면 수원 같은 데는 이제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부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분들을 타겟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엄청 정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네. 잘 되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매출 부진한 지점은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분석해서 예를 들어 사업자가 많은 경우 같은 데는 좀 공간을 크게 가고 1인 가구가 많으면 조금 더 공간을 작게 가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네. 실제로 지방 같은 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방도 잘 되는 편이에요. 지방도요? 예. 오. 왜냐면
최근에는 자기의 공간에 대한, 자기 보관 공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정말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가 나만의 비밀 창고, 이런 식으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하는데, 그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장비를 엄청 좋아하신다던가, 아니, 압니다. 예. 뭐 실제로 레고라든가 이런 굿즈를 맡기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 그러니까 꼭 집이 좋기보다는 자기만의 보관 공간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어떤 주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나이대에 맞춰서 사이즈라든가 가격대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한 거는 도심, 서울이 더 가격대가 높고,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더 가격대가 낮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여러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니즈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예. 사람마다도 내가 뭔가를 별도로 보관할 만한 나만의 아지트 같은 게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셀프 스토리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점들, 예. 전체 수와 전체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략 한 130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올해 한 200개까지 지금 늘릴 계획이고, 예. 그 다음에 수도권에 거의 제일 많겠네요. 수도권에 가장 많은데, 뭐 강원도, 호남권, 영남권에 다 전국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셀프 스토리지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도심 외곽에 있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도 결국 다 그 셀프 스토리지 한 영역이거든요. 예, 사실 저도 친구들 2명하고 예전에 소시적에 예. 김포 외곽 쪽에 컨테이너 하나를 사서 거기다 보관한 적도 아, 예. 있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컨테이너가 생각보다 엄청 잘 돼요, 대부분.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관해야 될 게 정말 많고,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 경기도 외곽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도심 외곽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뭐 디지털화라든가 아니면 뭐 청결 이런 게 조금 부족했지만, 가면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수요는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